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병까지 걸려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공당의 대변인께서 경찰관들을 미친 개 집단으로 매도할 수 있는 게 가능한 얘기인가 매우 분개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 목소리 처음에 들으셨고요. 뒤에는 경찰 한 분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경찰이 급기야 정신줄을 놓았다. 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병까지 걸려서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게 지금 장제원 대변인 논평입니다. 이 논평의 후폭풍이 지금 일파만파인데요. 일단 논란의 발단은 울산경찰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데서 시작합니다. 지난 16일에 건설 현장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건데 지금 울산시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기현 시장이죠. 그 압수수색은 경찰이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벌인 일이다.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한국당이 비판을 하고 나선 겁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모욕적인 언사가 지나치다 하면서 SNS에 반박글을 올렸는데 저희가 섭외 요청했습니다만 직접 나서서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들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현직 경찰 7천여 명이 가입된 경찰 커뮤니티에서는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양쪽 얘기를 듣고 여러분 판단을 좀 해보시죠. 먼저 자유한국당 정호성 수석 부대변인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호성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호성입니다. 예. 그리고 김기현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뭔가 보니까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다가 특정 레미콘 업체를 쓰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근데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거를 정치 공작 게이트다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혐의가 있고 범죄 혐의들이 있으면 수사하는 게 당연하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획 수사다 아니면은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우리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미친 개 이렇게 하면 이 미친 개 일부가 이렇게 정권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전체 경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일부 정치 경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부 정치 경찰에 대한 얘기였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경찰을 두고 그렇게 얘기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고. 그런데 예. 근데 일단 표현을 보면 이제 표현 얘기부터 먼저 하시니까 그거부터 얘기해 보죠. 근데 지금 이제 경찰분들이 많이 화가 난 이유는 거기에 일부라는 표현은 일단 없었어요. 처음에는. 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병까지 걸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렇게 하니까 경찰들 듣기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미친 개라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니까 얘기거든요.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이제 중간에 이제 그런 한 멘트가 들어갔는데요. 근데 그 제목도 이제 울산 경찰 청장에 관한 얘기였었고 전체적인 내용은 울산 경찰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장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일부 간부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지적이었고 거기에 그들의 행동이 이제 미친 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표현 자체가 그냥 그 얘기만 들으면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겠는데 지금 하는 거 봐가지고는 지금 울산이나 경남 그다음에 이런 데서는 더 심한 여론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미친 개보다 더 심한 여론이 많다고 경찰을 향해서? 예. 그런 이제 시중의 여론들을 전달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울산 경찰청장 황운하 청장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없는 상황들을 한번 제가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정리를 먼저 할게요. 이 미친 개라는 표현, 광견병이라는 표현은 일부 정치 경찰을 향한 거였다. 이제 이 말씀 지금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 얘기가 왜 나오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첫 번째 이제 울산청장뿐만 아니라 울산시장에 대한 압수수색 이게 편파적인 표적 수사뿐만 아니라 사천시장의 경우 8번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거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편파 표적 야당 흠집내기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저희에게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기? 이게 이제 1월달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더구나 그 울산시장으로 나온 후보를 이제 한 2번 정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송철호 변호사라고 이제 민주당 측의 울산시장 예비 후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만났고 그리고 1월 달에 청장이. 출마 선언을 하게 됩니다. 송철호 변호사가 울산시장 예비 후보 울산시장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예. 이때에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수사 착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3개월 정도 있다가 압수수색을 들어가는데요. 예. 그 압수수색 시점이 하필이면은 자유한국당에서 울산시장 후보를 공천하는 날입니다. 잔치집 날 재뿌리는 격이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상관없이 예. 어떤 수사가 있으면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처벌하는 게 맞죠. 그러나 이 선거 정치적인 사건 이런 것들은 대개 선거 이후에 수사하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하필이면은 후보 공천을 확정해서 발표하는 날 압수수색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압수수색 상황이었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시장이 이제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 간부들이 예. 건설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뭐 레미콘 업체라든가 지역 업체에 일들을 주도록 했던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건데요. 그렇죠. 예. 아마 근데 그런 취지는 이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업체들을 쓰라는 의도였다. 알겠습니다. 했는데 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취지를 했더라도 부당한 압력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KBS 울산 방송이 보도한 경우는 예. 가장 핵심 인사인 피해자인 현장 소장이 경찰 조사를 몇 번 받았는데 참고인으로. 예. 나는 그런 부당한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 난 압력받은 적이 그리고 없다. 거기에 관해서 내 부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진정을 넣은 적도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KBS가 다시 재차 확인합니다. 그러나 완강하게 분열하고 있다고 KBS 멘트가 나갑니다. 예. 피해자가 없는데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지목해서 그러니까 맞은 사람 없는데 옆에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 때렸다는 게 그 혐의를 씌워서 조사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장호성 대변인님, 예, 지금 충분히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압력 받았다고 알려진 현장 소장이 압력 안 받았다고 하는데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것도 시기도 공천 날을 딱 맞춰서 재뿌리듯이 한 게 이게 정치 공작 아니냐란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압력 받지 않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압력을 또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줬다고 하는 사람들도 경찰이 포착을 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수색을 하긴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황운하 총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오늘 직접 나와서 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인터뷰를 안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SNS에 적은 해명을 대신 반론을 전하자면, 공천 발표일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 3월 들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놨고, 영장이 나오자마자 압수수색을 한 거다. 오히려 특정 일자에 영장이 나오도록 조정하는 건 그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선거 이후에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정치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언론적인 얘기죠. 다 이게 1월 달에 혐의를 포착했는데 3월까지 이걸 내사를 했다. 이건 뭐 정치에 무능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시기를 맞춰 무능하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내사가 2달이나 이루어졌던 게 일단 말이 안 된다는 말씀.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정치권 주변에 그다음에 뭐 시장이나 이제 도지사나 이런 주변에는 예. 그런 민원 그런 이제 투서라든가 은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일부에서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런 소문을 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수사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핵심 피해자. 예. 다른 사람 얘기가 필요 없죠. 저기서 돈 받았다더라. 아니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더라. 이런 얘기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당사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는데 수사에 들어간다는 거는 예. 어불성설이죠. 이게 분명한 정치 탄압이고 야당에 대한 흠집 내기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흠집 내기다. 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황운하 예 말씀하세요. 네, 더구나 그때 이제 누구니까 송철호 변호사 여당 유력 후보 여당 후보죠. 수사 직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 아주 밀접한 사람입니다. 이제 변호사의 또 후원회장이 또 조국 민정수석이에요. 지금 모든 현안들을 주도하고 있는 2014년에 총선 때 송 변호사 후원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서 황 총장 만났다는 거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논리적인 비약이 아니냐. 근데 황 총장 측이 오늘 안 나왔으니까 제가 대신 좀 해명을 하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송철호 변호사만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지역 유력 인사들을 다 만나서 협조 구하는 게 내 일이다. 만남으로 따지자면 김기현 시장을 더 많이 만났다.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럼 당연히 만나야죠. 근데 이제 현직에 있는 기관장들, 예, 그다음에 그런 공식적으로 당연히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그 울산 시장이라든가 뭐 구청장이라든가 뭐 국회의원 뭐 시도 의원들이라든가 예. 그냥 공식적으로 얼마든지 만나야 되겠죠. 그러나 그 여당 후보로 나온 그 후보를 왜 만나느냐? 그 정권의 실세와 연결되는 사람하고 만났다? 이건 누가 봐도 의심이 가죠. 알겠습니다. 정 변호사, 예. 정 대변인님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늘 황 총장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SNS를 통해 전달되는 해명 정도밖에 제가 대신할 수 없을 것 같고, 다만 항의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과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경찰들을 상당히 자극하는 지금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일이 커진 것 같습니다. 지금 1인 시위를 경찰들이 장제원 대변인 사무실 앞에서 하고 있고요. 공식 사과 요구했는데 한국당에다가 사과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이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예, 조금 짧게요. 뒤에 인터뷰 또 기다리고 계셔서. 예. 경찰 그분들한테 저희가 미친 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 왔는데 무슨 사과인지 모르겠고. 그분들한테 안 한 거 자기들도 압니다. 본인 경찰 전체 14만 경찰 성실하게 직무 수행하고 있는 경찰들을 향해서 미친 개라고 하는 그야말로 미친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한테 마치 했다. 나는 미친 개가 아니다. 이렇게 피켓을 두고 지금 장제원 그 대변인 부산 사무실 앞에서 시위 중이거든요. 뭐 피켓을 하고 이렇단 말이죠. 예. 경찰이 언제서부터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고 이게 금지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말꼬리 듣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권이나 경찰 순화도에 묵인이나 방조 이런 걸 없이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정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정호성 수석 부대변인을 먼저 만났습니다. 아우, 시간이 훌쩍 갔네요. 자, 경찰 얘기 들어봐야겠죠.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찰 커뮤니티, 현직 경찰 7천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커뮤니티 폴레티앙의 회장이세요. 류군창 경위, 경남경찰청 소속입니다. 류 회장 만나보죠. 류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유근창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인터뷰 들으셨겠지만 이게 지금 전체 경찰한테 미친 게 광견병 이런 얘기한 게 아니다. 일부 정치 경찰을 향해서 한 일인데 무슨 사과를 하란 말이냐. 오해하지 마시라. 이거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장제원 수석 대변인께서 국회에서 발언하실 때 정확히 따지면 주어를 빼셨죠. 앞에 이제 그 다음날 무슨 일부 정치 경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첫날 목요일에는 주어를 생략하고 그 전체 경찰을 그 미친 개고 몽둥이가 필요하다고 비유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와서라도 이제 정정을 했으니까 뭐 오해를 풀어달라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한국당은. 정정을 하시더라도 그러면은 그 앞에 전체 경찰관들한테 매도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사과를 하신 다음에 정정을 하신 것이 옳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순서가. 그럼 첫날 틀렸다는 거라도 사과를 하셔야지. 이미 그날 첫 발언으로 그렇게 상처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경찰 내부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SNS상으로 해가지고 무학대사님의 경구 있죠. 그 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그거를 그리고 경찰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관인지 미친 개가 아닙니다 하는 표어를 들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 내부망에는 불과 3일 사이에 한 1000건의 사진이 올라왔어요. 몇 건이요? 1000건. 1000건의 사진, 무슨 사진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표어를 들고 있는 사진이죠. 아, 우리는 미친 개가 아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혼자 그 사진 찍는 게 아니고 같은 사무실에 있는 동료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넘으면 한 10,000명 정도 그 사진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 한국당이 사과를 안 한다면, 지금 한국당은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이것은 일부를 향한 건데 사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시거든요. 사과 안 한다면 그 다음 구상도 대응책도 구상 중이세요? 지금 어저께 처음으로 1인 시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아침부터 계속 아침 출근 시간대에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뭐 현직 경찰뿐만 아니고 퇴직하신 선배님들. 퇴직자까지? 그리고 경찰청에는
저희 경찰관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행정 공무원도 있고 주무관님도 계셔요. 예. 그 주무관님도 같이 오늘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뭐 법적인 대응까지 생각하세요?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예, 지금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명예훼손하고 그리고 뭐 많이 충격을 받았다 마음적으로. 내가 미친 개면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미친 개냐.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이 얘기도 하시던데요. 이건 집단 행동이 아니고요. 그냥 좀 존중해달라는 호소입니다. 호소. 그리고 집회도 못해요. 저희는. 그래서 1인 시위하는 겁니다. 1인 시위. 집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인 시위하는 거다. 예. 그것마저도 1인 시위마저도 집단 행동이라고 하신다면은 저희는 그냥 계속 미친 개라는 얘기를 듣고 가슴속으로 사겨야 됩니다. 지금 그 스트레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사실 황운하 청장 당사자가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신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선 그 압수수색 울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시기를 볼 때 상당히 정치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로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울산에 근무 안 하고 주로 서울하고 경남에만 근무를 했고 수사를 한 5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가도 검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언제쯤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알 수가 있지요. 어느 정도는요. 그건 아니지만. 하지만 경찰은 지금 검찰을 거쳐가지고 한 단계 내려서 검찰을 거쳐가지고 영장을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쯤 영장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1월에 사건을 인지했는데 왜 3월에 영장을 신청하느냐. 내사 기간이 너무 길었다. 이것도 시기 조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야말로 내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사는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기 전까지 이게 범죄 혐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거든요. 2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까? 그럼요. 1년이 걸릴 수도 있죠.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럼요. 내사니까요. 현장 소장은 압력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김기현 시장으로부터. 근데도 이거를 압수수색한 건 무리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현장 소장은 시장한테 뭐 압력받은 적이 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언론의 인터뷰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내용은 항상 바뀔 수도 있고요. 그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뭐 위압받은 게 없다고 하니까 수사를 진행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수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입장을 확인하고 오늘은 뭐 이제 사실은 자유한국당과 황운하 청장이 지금 어색에 붙었습니다. 황운하 청장이 오늘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 관계로 경찰 전반의 분위기와 경찰의 지금 대응에 대한 입장을 들은 것으로 일단 하고요. 황운하 청장은 저희가 계속해서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인터뷰 들으셨겠지만 이게 지금 전체 경찰한테 미친 게 광견병 이런 얘기한 게 아니다. 일부 정치 경찰을 향해서 한 일인데 무슨 사과를 하란 말이냐. 오해하지 마시라. 이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장제원 수석 대변인께서 국회에서 발언하실 때 정확히 따지면 주어를 빼셨죠. 앞에 이제 그 다음날 무슨 일부 정치 경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첫날 목요일에는 주어를 생략하고 그 전체 경찰을 그 미친 개고 몽둥이가 필요하다고 비유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 지금 와서라도 정정을 했으니까 뭐 오해를 풀어달라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한국당은. 정정을 하시더라도 그러면은 그 앞에 전체 경찰관들한테 매도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사과를 하신 다음에 정정을 하신 것이 옳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서가 그럼 첫날 틀렸다는 거라도 사과를 하셔야지. 이미 그날 첫 발언으로 그렇게 상처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경찰 내부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SNS상으로 해가지고 무학 대사님의 경구 있죠. 그 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그거를 그리고 경찰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관인지 미친 개가 아닙니다 하는 표어를 들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 내부망에는 불과 3일 사이에 한 1000건의 사진이 올라왔어요. 몇 건이요? 1000건. 1000건의 사진 무슨 사진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표어를 들고 있는 사진이죠. 우리는 미친 개가 아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혼자 그 사진 찍는 게 아니고 예. 같은 사무실에 있는 동료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넘으면 한 10,000명 정도 그 사진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 한국당이 사과를 안 한다면, 지금 한국당은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이것은 일부를 향한 건데 사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시거든요. 사과 안 한다면 그 다음 구상도 대응책도 구상 중이세요? 예, 지금 어저께 처음으로 1인 시위를 했고요. 예. 그리고 오늘도 아침부터 계속 아침 출근 시간대에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뭐 현직 경찰뿐만 아니고 퇴직하신 선배님들. 퇴직자까지? 예. 그리고 경찰청에는 저희만 경찰관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행정공무원도 있고 주무관님도 계셔요. 예. 그 주무관님도 같이 오늘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뭐 법적인 대응까지 생각하세요?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예, 지금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명예훼손하고 그리고 뭐 많이 충격을 받았다 마음적으로. 내가 미친 개면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미친 개냐.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이 얘기도 하시던데요. 이건 집단 행동이 아니고요. 그냥 좀 존중해달라는 호소입니다. 호소. 그리고 정권의 사냥개가 광경병까지 걸려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공당의 대변인께서 경찰관들을 미친 개 집단으로 매도할 수 있는 게 가능한 얘기인가 매우 분개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 목소리 처음에 들으셨고요. 뒤에는 경찰 한 분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경찰이 급기야 정신줄을 놓았다. 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병까지 걸려서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게 지금 장제원 대변인 논평입니다. 이 논평의 후폭풍이 지금 일파만파인데요. 일단 논란의 발단은 울산경찰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데서 시작합니다. 지난 16일에 건설 현장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건데 지금 울산시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기현 시장이죠. 그 압수수색은 경찰이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벌인 일이다.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한국당이 비판을 하고 나선 겁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모욕적인 언사가 지나치다 하면서 SNS에 반박글을 올렸는데 저희가 뭐 섭외 요청했습니다만 직접 나서서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들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현직 경찰 7천여 명이 가입된 경찰 커뮤니티에서는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양쪽 얘기를 듣고 여러분 판단을 좀 해보시죠. 먼저 자유한국당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호성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호성입니다. 예. 그리고 김기현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뭔가 보니까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다가 특정 레미콘 업체를 쓰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근데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거를 정치 공작 게이트다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경찰이나 검찰은 혐의가 있고 범죄 혐의들이 있으면 수사하는 게 당연하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획 수사다 아니면은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우리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미친 게 이렇게 하면 이 미친 게 일부가 이렇게 정권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전체 경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권력의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일부 정치 경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부 정치 경찰에 대한 얘기였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경찰을 두고 그렇게 얘기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고. 그런데 예. 근데 일단 표현을 보면 이제 표현 얘기부터 먼저 하시니까 그거부터 얘기해 보죠. 근데 지금 이제 경찰분들이 많이 화가 난 이유는 거기에 일부라는 표현은 일단 없었어요. 처음에는. 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병까지 걸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렇게 하니까 경찰들 듣기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미친 개라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들릴 수밖에. 불성설이죠. 이게 분명한 정치 탄압이고 야당에 대한 흠집 내기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흠집 내기다. 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황운하 예 말씀하세요. 더구나 그때 이제 그 누구니까 송철호 변호사 여당 유력 후보 여당 후보죠. 그 수사 직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 아주 밀접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변호사의 또 후원회장이 또 조국 민정수석이에요. 지금 모든 그 현안들을 주도하고 있는
그 2014년에 총선 때 송 변호사 후원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래서 황 총장 만났다는 거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논리적인 비약이 아니냐. 근데 황 총장 측이 오늘 안 나왔으니까 제가 대신 좀 해명을 하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송철호 변호사만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지역 유력 인사들을 다 만나서 협조 구하는 게 내 일이다. 만남으로 따지자면 김기현 시장을 더 많이 만났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만나야죠. 근데 이제 현직에 있는 기관장들, 그다음에 그런 공식적으로 당연히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그 울산 시장이라든가 뭐 구청장이라든가 뭐 국회의원 뭐 시도의원들이라든가 그런 공식적으로 얼마든지 만나야 되겠죠. 그러나 그 여당 후보로 나온 그 후보를 왜 만나느냐? 그 정권의 실세와 연결되는 사람하고 만났다? 이건 누가 봐도 의심이 가죠. 알겠습니다. 정 변호사, 정 대변인님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늘 황 총장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SNS를 통해 전달되는 해명 정도밖에 제가 대신할 수 없을 것 같고, 다만 항의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과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경찰들을 상당히 자극하는 지금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일이 커진 것 같습니다. 지금 1인 시위를 경찰들이 장제원 대변인 사무실 앞에서 하고 있고요. 공식 사과 요구했는데 한국당에다가 사과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이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조금 짧게요. 뒤에 인터뷰 또 기다리고 계셔서. 경찰 그분들한테 저희가 미친 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 왔는데 무슨 사과인지 모르겠고. 그분들한테 안 한 거 자기들도 압니다. 경찰 전체 14만 경찰 성실하게 직무 수행하고 있는 경찰들을 향해서 미친 개라고 하는 그야말로 미친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한테 마치 했다. 나는 미친 개가 아니다. 이렇게 피켓을 들고 지금 장제원 그 대변인 부산 사무실 앞에서 시위 중이거든요. 피켓을 하고 이렇단 말이죠. 경찰이 언제서부터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고 금지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말꼬리 듣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권이나 경찰 순화도에 묵인이나 방조 이런 것 없이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정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정호성 수석 부대변인을 먼저 만났습니다. 시간이 훌쩍 갔네요. 자, 경찰 얘기 들어봐야겠죠.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찰 커뮤니티, 현직 경찰 7천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커뮤니티 폴레티앙의 회장이세요. 류군창 경위, 경남경찰청 소속입니다. 류 회장 만나보죠. 류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게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맥락을 다 자르고 이제 중간에 이제 그런 한 멘트가 들어갔는데요. 이제 그 제목도 이제 울산 경찰 창장에 관한 얘기였었고 전체적인 내용은 울산 경찰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장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일부 간부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지적이었고 거기에 그들의 행동이 이제 미친 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표현 자체가 그냥 그 얘기만 들으면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겠는데 지금 하는 거 봐가지고는 지금 울산이나 경남 그다음에 이런 데서는 더 심한 여론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미친 개보다 더 심한 여론이 많다고 경찰을 향해서? 그런 이제 시중의 여론들을 전달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울산 경찰청장 황운하 청장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없는 상황들을 한번 제가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정리를 먼저 할게요. 이 미친개라는 표현, 광견병이라는 표현은 일부 정치 경찰을 향한 거였다. 이제 이 말씀 지금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 얘기가 왜 나오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 해주십시오. 첫 번째 이제 그 울산청장뿐만 아니라 울산 시장에 대한 그 압수수색 이게 편파적인 표적 수사뿐만 아니라 사천시장의 경우 8번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거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편파 표적 야당 흠집내기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저희에게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기? 이게 이제 1월달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더구나 울산시장으로 나온 후보를 이제 한 2번 정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송철호 변호사라고 이제 민주당 측의 울산시장 예비 후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났고 그리고 1월달에 출마 선언을 하게 됩니다. 송철호 변호사가 울산시장 예비 후보 울산시장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이때의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수사 착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3개월 정도 있다가 압수수색을 들어가는데요. 예. 그 압수수색 시점이 하필이면은 자유한국당에서 울산시장 후보를 공천하는 날입니다. 잔치집 날 재뿌리는 격이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상관없이 예. 어떤 수사가 있으면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처벌하는 게 맞죠. 그러나 이 선거 정치적인 사건 이런 것들은 대개 선거 이후에 수사하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하필이면은 후보 공천을 확정해서 발표하는 날 압수수색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압수수색 상황이었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시장이 이제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 간부들이 예. 건설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뭐 레미콘 업체라든가 지역 업체의 일들을 주도록 했던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건데요. 그렇죠. 예. 아마 근데 그런 취지는 이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업체들을 쓰라는 의도였다. 알겠습니다. 했는데 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취지를 했더라도 부당한 압력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KBS 울산 방송이 보도한 경우는 예. 가장 핵심 인사인 피해자인 현장 소장이 경찰 조사를 몇 번 받았는데 참고인으로. 예. 나는 그런 부당한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 압력받은 적이 그리고 없다. 거기에 관해서 내 부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진정을 넣은 적도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KBS가 다시 재확인합니다. 그러나 완강하게 분열하고 있다고 KBS 멘트가 나갑니다. 예. 피해자가 없는데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지목해서 그러니까 맞은 사람 없는데 옆에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 때렸다는 게 혐의를 씌워서 조사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장호성 대변인님, 예, 지금 충분히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압력 받았다고 알려진 현장 소장이 압력 안 받았다고 하는데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것도 시기도 공천 날을 딱 맞춰서 재뿌리듯이 한 게 이게 정치 공작 아니냐란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압력 받지 않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압력을 또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줬다고 하는 사람들도 경찰이 포착을 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수색을 하긴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황운하 총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오늘 직접 나와서 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인터뷰를 안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SNS에 적은 해명을 대신 반론을 전하자면, 공천 발표일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 3월 들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놨고, 영장이 나오자마자 압수수색을 한 거다. 오히려 특정 일자에 영장이 나오도록 조정하는 건 그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선거 이후에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정치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언론적인 얘기죠. 이게 1월 달에 혐의를 포착했는데 3월까지 이걸 내사를 했다. 이건 뭐 정치에 무능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시기를 무능하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내사가 2달이나 이루어졌던 게 일단 말이 안 된다는 말씀.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정치권 주변에 그다음에 뭐 시장이나 이제 도지사나 이런 주변에는 그런 그런 이제 투서라든가 은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일부에서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런 소문을 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수사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핵심 피해자. 예. 다른 사람 얘기가 필요 없죠. 저기서 돈 받았다더라. 아니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더라. 이런 얘기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당사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는데 수사에 들어간다는 거는